이 베트남 국가 주석이 한국산 무기로 베트남군을 도배한 뒤에 베트남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산 무기로 자국군을 도배하면서도 이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엄청난 결과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베트남의 중대 결단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인도네시아는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베트남이 한국에 어떤 놀라운 제안을 했는지, 베트남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인리는 얼마나 큰일을 났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무기 100%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습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난 베트남은 당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베트남 지역은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 중국, 소련과 수교했고 소련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도 중국과 함께 지원을 많이 했고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소련은 북베트남으로 교관들을 보내는데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북베트남과 사이가 좋은 것과는 달리 남베트남은 소련과 적대적이었습니다. 1957년 남베트남이 유엔 가입을 시도하자 소련은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했고 결국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가장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2018년에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도 러시아산 전투기 수십 대를 구매하려고 했죠. 베트남이 얼마나 러시아와 가까웠는지는 최근 러시아가 계속해서 무자비한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나홀로 러시아인들을 환영한다라며 러시아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동참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지난 1일 당민코이 주 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안드레이 야츠킨 러시아 상원의원,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의원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도 소련과 깊은 인연이 있죠. 프랑스에서 반제국주의 투쟁 활동을 벌이던 그는 프랑스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3년 소련 모스크바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코민테른 학교에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익히며 공산당 동아시아 담당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소련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사망한 뒤에 호찌민은 그에 대한 고별사를 공산당 기관지에 실어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호찌민은 사후 하노이에 있는 묘소에 잠들어 있는데 이건 역시 레닌의 묘소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방부 처리되어 있는 호찌민의 시신은 정기적으로 러시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관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의 일생만 보더라도 베트남과 러시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 원칙 중 원교 근공이 있습니다.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견제한다는 뜻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오랫동안 갈등과 반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양국은 1970년대 국경지대에서 실제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군대가 국경을 넘어 한참 동안 베트남을 공격하다 물러갔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자 같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러시아와 손을 잡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018년 9월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중에 소련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응유엔 푸총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느엄 붕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8년 베트남 하이퐁에서 출생한 그는 소련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모스크바 지질탐사 연구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소련이 무너지자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1993년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인 테크노컴을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죠. 그는 2000년 베트남에 돌아와 테크노컴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재벌의 반열에 오릅니다. 지난해 4월 포브스가 추정한 그의 재산은 75억 달러, 약 9조 700억 원에 달합니다. 1년간 빈그룹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산한 그의 재산은 1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베트남의 의전서열 1위와 부자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해왔던 베트남. 자, 그런데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무리하게 전쟁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제 베트남은 러시아와 더 이상 무기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 홀로는 절대 중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제로 최근 러시아산 무기가 중국산 무기보다 성능 면에서 훨씬 뒤떨어져 고민이 많았는데요. 베트남 국가주석은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비롯한 한국산 최신식 무기들로 베트남군 전체를 무장시킨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카리 아부자 미국 국방참모대 교수는 베트남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은 방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재 러시아제 무기는 공급이 어려우므로 한국은 베트남의 KF-21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외국과의 관계에 부여하는 최고 수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국과 맺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입각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예외로 인도 이렇게 3개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례적으로 한국과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유는 더 이상 러시아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한국산 무기가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베트남의 주요국별 무기 수입 현황을 보시면 한국 6.6%로 러시아 55.8%, 이스라엘 19.3%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무기를 전부 한국산으로 대체하면 매년 베트남이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규모가 지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베트남의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은 놀랍게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 도미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과 인도, 필리핀 등 기존의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무기 수입을 하던 국가들이 놀랍게도 러시아를 손절하고 모두 한국을 선택한 것인데요. 주요 외신들은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은 러시아산 무기 판매를 크게 위축시켰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한국은 동남아 각국 무기 수출 총액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다른 나라는 14%를 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필리핀과 태국의 전함을,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을, 필리핀과 태국의 전투 및 훈련용 항공기를 판매했다. 러시아는 또 인도네시아와 협상하던 전투기 11대 계약에 실패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 덕분에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돈이 사라지고 있다 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장기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산 무기를 아직도 구매하는 일부 국가들 때문이었는데 최근 중국이 러시아를 손절한 가운데 러시아산 무기 큰손으로 불리던 베트남마저 러시아를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돈줄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베트남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해부터 한국의 태극기 문양에 코로나를 합성한 충격적인 사진을 퍼뜨리는가 하면 베트남에 있는 삼성, 베트남 법인 등 한국 기업들로부터 백신비를 이유로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던 베트남. 그런데 이제 동남아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마저 러시아산 무기가 완전히 퇴출되고 한국산 무기가 1위로 떠오르자
베트남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SK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의 지주사의 대주주가 된 데 이어 빈커머스 지분 16.3%까지 인수하는 등 베트남 대기업들조차 한국 자본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항할 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는 다시 한국 열풍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면 베트남에서 월급이 3배가 늘어나는 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한국어를 베트남의 제1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제1외국어가 되면 초중고 10년 교육과정 내내 한국어를 배웁니다. 각 학년은 주당 3시간씩 연간 105시간의 한국어를 배우게 되죠. 베트남 국립외국어대 쩐티흥 한국어 및 한국문화학부 학부장은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 학생 입학 점수가 항상 상위에 속해 있으며 우리 대학의 경우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월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 쩐티흥 학부장은 한국어 학과를 다니면 3, 4학년 때 한국 기업에서 미리 찜을 해놓고 졸업 이후 취직시키는데 취업률이 100%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규림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소장은 현지에서 베트남어를 하면 월급이 1배, 영어를 하면 월급이 2배, 한국어를 하면 월급이 3배라는 말이 돈다 라며 그만큼 한국 기업이 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